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5일 최병국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변 범죄와 관련해서 법원이 내린 1심 선고 벌써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이었죠. 배소현 씨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2021년 8월 2일에 김혜경 씨가 민주당 소속 의원 부인 3명한테 식사 대접을 한 10만 4천 원. 이게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이걸 위반한 것으로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어제 이 사건 선거법 재판이죠.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이 사건으로 김혜경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수사가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증거를 못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경기도 공무원들을 수사하면 금방 나올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법인카드를 가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원했다면 모르지만 그 부인을 지원한 거는 명백하게 불법이거든요. 그거를 경기도 이 법인카드 관리하는 그 공무원들이 그냥 놔뒀을까요? 그럼 이 공무원들이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다른 수사 기법을 동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일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 거죠. 아니 어느 도지사가 자기 부인 또는 자기가 샌드위치 사 먹고 초밥 먹고 소고기 먹고 이러는데 법인카드를 씁니까? 불가능한 이재명이라는 경기도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범죄다. 자, 그 다음에 또 어제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신진호 부장판사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서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한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거는 왜 뇌물을 줬느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는 로비의 대가다.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라는 건요, 이거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이거를 김만배 씨, 이 대장동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대신해서 로비를 해준 거죠. 이거는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구상을 실천해주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인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관련 범죄의 파생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해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용도 변경 4단계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옹벽 아파트 건립 허가, 기부 체납 변경,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의 특혜 의혹에 관해서 법원이 그건 특혜고 그로 인해서 77억, 실제 인정된 거는 74억 5천인가 이 정도가 인정이 됐다고 하죠. 이 부분이 동업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 이거를 청탁에 대한 로비의 대가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중간에 김인섭 씨가 청탁을 한 대상은 정진상 당시 정책보좌관인데 정진상 정책보좌관이라는 사람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하나 이 모든 결정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빼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범죄다. 이런 거고요. 작년 11월 말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이거는 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경선을 위한 자금 용도로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유동규 씨가 유용하고 그러면서 6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용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법원으로부터 1심 선고가 된 사건을 보면 작년 11월 김용 징역 5년,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 시의회한테 통과 요청을 하고 뇌물을 준 김만배 씨 징역 2년 6개월, 경기도 법인카드 이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배소연 씨 유죄, 그 다음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유죄. 이 1심 선고가 나온 이재명 대표 주변의 범죄 중에서 이 범죄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뭐 피고인들은 뭐 김용, 그 다음에 뭐 배소현, 김만배, 김인섭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범죄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받았다, 또는 뭔가 알선을 했다, 또는 로비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모두 다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김용이라는 사람이 경선 자금을 유동규 씨로부터 받은 이유,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한 지방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고 법원도 그 부분을 인정해서 1심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용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 돈을 받아서 쓴 거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김만배 씨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서 로비를 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한 것이 물론 김만배 씨가 대장동 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건 사업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것을 김만배 씨가 대신해서 시의회 의장한테 로비를 해준 거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김만배 씨는 아니 난 이재명 성남시장을 위해서 일해준 건데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5급 공무원인 배소연 씨 뭐 마찬가지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을 위해서 본인이 수행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쓴 거죠. 본인이 무슨 초밥 먹는 데 쓴 겁니까?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을 빼면 생각할 수가 없는 범죄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게 이제 법원이 1심 선고를, 그리고 뭐 김인섭 씨도 뭐 마찬가지로 뭐 74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로비 대상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법원이 1심 선고를 한 그 이재명 대표 주변 범죄에서의 공통점이고, 또 하나 아직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또 중대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제가 판사가 졌다, 아마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판사가 졌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그 판사가 아까 얘기했었죠.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계속해서 2월 인사 전에, 왜냐면 본인이 인사 대상이니까, 인사 전에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책임감 있는 자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작년 10월에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요. 그리고 이어서 뭐 계속 이런저런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그래서 올해 1월에 다시 재판을 재개했는데, 거기서 또 느닷없이 증인 신청을 또 하겠다 이렇게 해가면서 계속 재판 지연 전략을 써서 결국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제 본인의 인사이동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1월 말에 재판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음 재판부로 넘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월 말 이후에 2월 초에 재판 한두 번 잡아봤자 어차피 이게 결심하고 선고까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다음 재판부로 넘긴다. 그러니까 재판은 사실상 끝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재판부로 넘긴다. 이래서 2월 27일 이제 본인도 바뀌고 배석판사 2명도 바뀌고
이렇게 되면 3명이 다 바뀌니까 그걸 이제 공판 갱신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 27일에는 새 재판부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를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갱신하는, 다시 들여다보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수사 결과도 제대로 모르죠. 재판이 그동안에 거의 끝났는데 사실상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보는 그런 공판 갱신 절차를 잡아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진우 부장판사 본인이 유임될 가능성이 뭐 높은 게 아니라 거의 확정적이다. 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 수원지방법원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그냥 유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오늘 지방법원장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뭐 사실상 유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석판사 2명은 바뀌고 부장판사는 유임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2월 27일에 그때도 물론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배석판사 2명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2명의 배석판사만 새로 이제 이 업무를 들여다보면 되는 거고, 신진우 부장판사는 자기는 지금까지 해온 거를 이제 마무리를 지면 됩니다. 중대한 변수죠. 이렇게 되면 또다시 총선은 4월 10일이니까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총선과 관련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또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행동도 이게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1심 선고의 공통점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자,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모든 여러 사람들, 이거 말고도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거 대단히 많죠? 뭐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무려 6건 정도의 재판이 이거 외에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지금 어느 하나도 무죄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의증교사, 그 다음에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불구속 기소될 거고, 뭐 이렇게 되면 관련한 사람들이 결국 그 수혜자나 로비의 대상이 이재명이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유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만 그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 체제가 이제 이번 2월에 인사를 완결 지어 놓으면 곳곳에 좀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해 놓으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아무리 본인이 지연 전략을 쓰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